오늘은 오른쪽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 무겁고 처져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62세 수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수림님은 한 4년 전에 몸의 기운이 딸려 제게 한약을 지어 드신 후 이후 가끔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한약을 드시러 오시는 저희 약국 단골분이세요. 평소 수림님은 탁구며 요가 같은 운동은 물론 작은 텃밭도 가꾸시고 3살과 2살 된 외손주도 가끔 돌보시며 그 나이에 정말 부지런하고 삶에 열심한 분이시죠. 그래서인지 평소 소화나 식욕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음식이 맵거나 야채를 많이 드시면 설사를 잘 하신대요. 수면은 하루 잘 자면 다음날은 2-3시간 정도로 잘 못 자는 게 꽤 오래되었고요. 평소 아픈 것은 몸이 좀 힘들다 싶으면 윗등이 무겁게 결리시는 거, 또 탁구를 오래 치셔서인지 어깨에 석회가 끼어 팔을 자유롭게 돌리기 힘드신 거, 또 왼쪽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오는 통증은 몸을 좀 무리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찾아오죠. 특히 손주들을 돌볼 때요. 참 수림님은 날이 추워지면 발 뒤꿈치가 몹시 시려우세요. 이게 심할 때면 종아리까지 자주 뭉치고 저려 잠을 이루는 것도 몹시 힘드시죠. 그런 수림님이 이번엔 다른 이유로 제게 다시 오신 거예요. 이상하게 오른쪽 눈꺼풀이 내려앉는 느낌이 자주 든다고, 그래서인지 눈도 많이 피곤하고 눈을 뜨기가 힘들어 자신도 모르게 개슴츠레 사물을 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림님의 오른쪽 눈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비해 오른쪽 눈꺼풀이 반쯤 감겨진 것처럼 보이네요. 눈빛도 총기가 약해진 듯 보이고요. 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수림님은 눈빛도 예전보다 그 힘이 약해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요새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이 질문에 수림님은 그게 손주들 보는 게 요새는 좀 힘드네. 그래도 잘 잔 날은 좀 괜찮은데 잘 못 잔 날은 영 힘들고 조금만 일을 더 하면 금방 지치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약을 지으러 오셨다고. 체력이야 약사님 한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니 먼저는 눈꺼풀 내려앉는 것이 좀 덜하면 좋겠다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평소 삶에 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건강하게 소식하시는 우리 수림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눈꺼풀이 내려앉고 눈을 제대로 못 뜨게 되었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세요? 가장 단순하게는 이분은 잠을 잘 못 자고 활동량은 많은 편이라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답하시겠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수림님은 인체의 양의 기운, 그것도 인체 동맥의 기운이 약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눈꺼풀에 열고 다듬은 인체의 양기를 주도하는 동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요. 또한 동맥의 기운은 인체 오장육부에서 생성된 양기가 모여 생성되고 충진되므로 동맥의 양기는 인체 오장육부의 양기를 제대로 충진해 주어야 비로소 제대로 충진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수림님의 눈꺼풀이 내려앉고 무거워 눈을 뜨기 힘든 증상은 인체 오장육부 각각의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들이 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인 부신, 즉 명문의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와 심장과 폐의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로요. 여기에 수림님은 평소 야채만 많이 먹어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라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분을 조절해주는 약초가 추가로 더 필요해요. 왜 우리가 설사만 몇 번 해도 몸의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분을 조절해주면 몸의 양기인 원기가 더 잘 올라가게 되어 전체적인 양기가 금방 좋아지게 되지요. 여기에 간의 활기를 올려주면서 혈액의 질이 좋아진다면 얼마 안 된 눈꺼풀 처짐 정도는 한 달 안에 금방 좋아지게 되어요. 수림님의 경우도 한 달 정도 드시고 치료를 끝냈고요. 하지만 수림님의 경우엔 평소 상체로 미약한 열이 올라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잠을 잘 못 주무시므로 상체에 생긴 미열을 약하게 식혀 내려주고 심장을 자양해주고 조종해주는 약초들이 더 필요했어요. 그리고 산후에 들어온 냉기로 발 뒤꿈치가 시리고 종아리가 자주 뭉치고 저리심으로 이를 도와주는 냉기를 치료하는 약초도 더 써드렸고요. 왜 산후의 냉기 등 체력이 약할 때 냉기가 들어왔든 인체에 냉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몸 전체적으로 흐르는 양의 기운이 냉기의 방해를 받아 그 힘이 더 약해지고, 그럼 수림님처럼 말단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져 눈꺼풀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수림님처럼 몸에 냉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냉기를 내보내주는 치료가 몸의 양기를 올려주는 치료에 더하여 꼭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눈꺼풀 처짐으로 힘들어하셨던 62세 수림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왜 쌍꺼풀 수술만 하면 눈꺼풀 처짐 정도는 금방 해결되는데 무슨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생긴 눈꺼풀 처짐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 장기가 약해지고 그 힘이 쇠약해져 거기에 혈액과 근육의 힘까지 약해져 비롯되었다고 보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시길요. 왜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엔 심장 자체에 나중엔 뇌혈관의 문제로 발전하여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왜 오늘은 맥박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수림님은 평소 맥박이 1분에 58회 정도로 느리고 약하게 뛰시는 편이세요. 맥의 느낌은 비 오는 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는 것처럼 몹시 무겁고 저항감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은 그 세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주로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 더 약하죠. 이 말은 원래 심장과 폐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이 일상이 과로가 되어 기운이 처지고 혈액도 하체로 처져 그곳에 열이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맥박이 무거운 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 전체의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수림님의 치료는 몸의 전체적인 양기를 올려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치료가 맥박의 상태와 몸 상태에 잘 맞는 치료법이라는 건 잘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눈꺼풀 처짐에 대해 동양의학으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눈꺼풀 처짐으로 성형외과부터 찾으시는 분들께 때론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치료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